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저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책을 즐겨 읽는 편이다 보니 유튜브나 페이스북 알고리즘으로 책 광고가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는 건 또 누르다 보니까 더 책 광고가 많이 뜨는 것 같던데,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광고가 많이 제 눈길을 사로잡은 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이길래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뒤적거리다가 또 이제 한두 페이지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 그러니까 세상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세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제목 속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해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지식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자, 굉장히 그 출판사에서 요란하게 홍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이 책이 아주 유수의 어떤 문학상, 이게 지금 문학상 수상자 후보에 올랐는데 이게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굉장히 그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 교양 도서인지 평전인지,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작가의 상상력이 재구성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완전히 뭐 소설로 보기 힘들다, 넌픽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힘들지만, 아니 기존의 그 넌픽션 장르가 작가의 어떤 개입을 완전 차단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도 좀 되게 헷갈렸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홍보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예, 보세요. 저희 그 유튜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상욱 교수님, 이분이 막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읽기도 하고 저자의 어떤 그 영상을 공수해 와서 하기도 하고. 자, 저는 책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그 양자역학 있잖아요.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고 너무 어렵고, 저는 제일 첫 장, 프리츠 하버라는 화학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어떤 화학자인데, 이 사람 인생이 참 기구해요. 아내도 자살을 하고 자기가 발명한 것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같은 친족들, 같은 민족인 유태인들이 죽어나가고, 정작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나라에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자기가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여겼던 과학으로부터 약간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가지고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삶을 다룬 대목을 몇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가 좀 재밌어요. 함께 여러분들하고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막스 플랑크라는 그 양자역학 물리학자의 삶에 관한 어떤 에세이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되게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근데 결국 이분을 챙겨주지 못하죠. 히틀러, 나치 정권한테. 그리고 이제 막스 플랑크나 이런 프리츠 하버는 독일에 굉장히 충성을 한 과학자. 반면에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는 난 세계 시민주의자다. 나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 떠나버리죠. 전쟁에 찬성하지 못한다. 굉장히 뭐랄까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되게 생각할 게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쟁사는 잘 모르는데 이프르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벨기에 쪽에. 거기서 전투가 굉장히 일차례에서 큰 전투였나 본데, 이프르에서의 어떤 어택은 오버시, 감독 관장되었다. 바로 이 새로운 전쟁 방법의 아버지인 유태인 출신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에 의해서 오버시 되었다. 하버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complex molecular reactions. 바로 화학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이프로에서 죽었던 5천 명의 군인들의 피부를 검게 만들게 될 화학 반응. 다시 말하면 화학전의 아버지기도 한 거죠, 이분이. 그죠? 그의 미션의 성공은 그에게 승진을 얻어다 주었다. 전쟁부, 국방부의 화학 부서의 수석, 그죠? 헤드로. 그리고 카이저, 황제였었던 비렐름 2세와의 아주 인정받은 거죠. 식사. 하지만 그가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 아내의 퓨리, 분노를 갖다가 마주해야만 했다. 아내가의 이름은 클라라 이머바르예요. 이분은 독일 대학에서 화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어. 굉장히 이분도 인텔 여성이었죠. Had not only seen the effects of the gas on animals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이미 동물들에 대해서 이 가스의 영향을 이미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자기 남편도, 다시 말하면 프리츠 하고 역시도 잃을 뻔했었어요. 언제? 화학가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 When the wind suddenly changed direction during one of its field tests. 현장 실험 중 하나 중에 바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 가스가 아주 곧장 그 언덕 쪽으로 불었죠. 하버가 말을 타고서 자기의 부대를 다이렉트 지휘하고 있었던 그 언덕으로. 하버는 다행히도 목숨을 살렸어요. 기적적으로. 하지만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은 그 턱식 클라우드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걸 본 거예요. 클라라는 그 제자가 땅바닥 위에서 죽는 걸 지켜보았죠. 와이, 아주 막 뭐랄까 비트는 거죠. 마치 굶주린 개미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봤다는 거지.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훈련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여기를 막 뜯어내고 싶었어요. 눈물 콧물 막 다 나오는데 하버가 이 이프루에서의 학살, 적을 섬멸했겠지. 아주 위풍당당 돌아왔을 때 아내인 클라라가 남편님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부자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를 비난한 거죠. 과학을 갖다가 펄버트 하였다. 당신은 과학을 갖다가 왜곡했어.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규모로 한두 명 죽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 나라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하지만 산업적인 어떤 규모로, 대대적인 규모로 인간을 갖다가 절멸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고안함으로써 과학의 뜻을 훼손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하버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 대목이 참 저는 사람마다의 가치관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버에게 있어서 전쟁은 전쟁이었다는 거야. 전쟁의 목적은 뭐야? 승리하는 거 아니야?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니야? 죽음은 죽음일 뿐이지. 무엇에 상관없이 그 죽음을 가하는, 인플렉션하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상도 받고 이틀간 휴가를 받았나 보네.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파티에 초대했대요. 새벽까지 그냥 계속되는. 근데 그 파티가 끝날 무렵 아내가 정원으로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총을 쏴요. 남편의 그 장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리볼버 권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그녀는 피를 흘리고 죽거든요. 그들의
13살짜리 아들의 품속에서 이 아들은 총소리 듣고서 막 뛰어내려왔던 거죠. 스트레인샤 여전히 충격. 아내가 권총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프리츠 하버는 그 다음날 떠나요. 떠나야만 했어요. To oversee a gas attack on the Eastern Front. 동부 전선에서의 화학 공격을 또 오버시하기 위해서. 전쟁 기간 내내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독가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릴리스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을 갖다가 다듬고 다듬는데 시간을 보내요. 내내 자기 아내의 유령에 계속 헌트 되는 가운데. 정말 좋아. 뭐가? 며칠마다 한 번씩 전선에 나가는 것. 총탄이 휙휙 날아다니는. 거기에서는 유일한 것, 중요한 유일한 것은 순간일 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유일한 그 목표는 그 참호자 트렌치의 confine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목표야. 그죠? 근데 이제 지휘 본부로 돌아오면 전화기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때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바로 내 불쌍한 아내가 언젠가 말했었던 그 말들. 그리고 지친 거예요. 어떤 그런 환상. 내가 피곤한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생겨난 어떤 비전, 환상이었겠죠? 나는 그녀의 머리가 이렇게 그녀 머리가 이렇게 뚝 떠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막 명령서와 전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뚝 아내의 그 머리가 그리고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1차 대전이 그 독일의 패배로 끝나잖아요. 당연히 전범이 되는 거죠. 보세요. 전범이 됩니다. 근데 그 승리했었던 연합군들은 그 독가스에 관심이 없었을까? 관심이 있었겠죠. 얘는 피해야 했겠죠? 독일을 떠나야만 했고 스위스에서 이제 거주지를 마련합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그는 통지를 하나 받게 돼요. 노벨상을 탔다, 화학상을. 뭐땀시 그가 전쟁 직전에 했었던 발견. 그게 뭐예요? One that would alter the destiny of the human race in the coming decades.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인류의 운명을 갖다가 바꾸게 될 그런 발견. 그게 바로 뭐예요? 공기 중에서 그 질소의 바탕을 둔 화학 비료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농작물들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농작물들 먹고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 화학 비료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이걸 갖다가 발견한 분이 누구야? 바로 이 프리츠 하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바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니트로진을 갖다가 획득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영양분. 그걸 갖다가 공기에서 그냥 바로. 그죠? 와, 대박이네. 그래서 비료의 어떤 부족을 갖다 해결했다는 거야. 20세기의 초에 전 세계적인 기근, 전례 없는 기근을 기근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위협했었던 비료의 부족을 이 사람이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기에서 비료 역할을 하는 질소를 갖다가 가지고 낸 거죠.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까지 땄는데, 그죠?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은 뭐 또 그 살충제 이런 것도 막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살충제가 결국 다시 또 전쟁에 쓰이는 거죠. 언제? 특히 2차 대전에.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유태인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태인인 게 싫었나 봐요. 하버는 25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국가, 독일에 굉장히 일체감을 느꼈대요. 난 독일 사람이야. 그리고 독일의 어떤 관습.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어떤 ancestry, 조상, 자기들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고 어디 가문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해줄 때까지. 너희들은 독일을 떠나야 된다. 나는 독일에 뭐 공로가 많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왜? 너희들은 유태인이니까. 하버는 이제 나중에 그들 뒤를 따라서 이스케합니다. 이제 그 뭐죠? 결국에는 계속 독일에 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어사일럼, 피난처를 갖다 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국 동료들이 그를 비난했죠. 경멸했죠. 왜 비난했냐면 그런 거겠지. 너 남으려고 했었잖아. 그지? 너 우리의 적군인 독일 출신이잖아. 그죠? 너 그리고 과학의 정신을 갖다가 오염시킨 놈이잖아. Aware of his instrumental role in chemical warfare. 화학전에 있어서 그가 했었던 역할, 그가 기여했었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국도 떠나야만 했죠. 도착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제 방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이 가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희망으로. 그러다가 고통 속에 히즈 체스트 가슴이 그냥 그의 그 동맥이 충분한 피를 심장 쪽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 이런 거겠죠. 1934년 바슬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 자 보세요. Not knowing 알지 못하면서 죽어요. 몇 년 뒤에 그러니까 1934년 말고 그 이후에 그죠? 나치가 자신들의 그 가스 체인버 가스실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살충제를 이용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바로 죽이는데, 살해하는데 자기의 뭐라고 그냥 해피 시스템은 뭐죠? 처제, 처남, 그죠? 그 다음에 조카들, 수많은 다른 유태인들. 이분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헝커드 다운, 쪼그려 앉은 채. 근육은 막 크램핑, 경련을 일으키면서. 피부는 빨갛고 녹색의 반점으로 덮여서. 귀에서는 막 피를 흘린 채. 입에서는 거품을 막 쏟아내면서. 스핏, 뱉다, 폼, 거품.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을 갖다가 크러쉬 짜부러뜨렸겠죠. 왜? 그들이 그 벌거벗은 그 시체들, 몸뚱아리들의 그 더미 위로 스케일 올라갈 걸 시도하면서 그래서 좀 더 몇 분만이라도 더 숨을 쉴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몇 초만이라도. 왜? 그 살충제에 그 올려 있었던 이 지클론 B라는 게 바닥에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지붕에서 뚜껑 열고 떨어뜨려진 이후에. 이런 대목은 정말 징그럽죠. 근데 이제 이런 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좋은 글이냐, 그리고 이게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냐, 해외 저널에서 보면은 이게 호평만 받은 작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평이 더 많았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작품은 아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김상욱 교수님 같으신 분이 딱 나와가지고 제 인생의 책입니다. 막 이렇게 막 광고 문구를 때리면서 막 홍보를 하고 있으니 또 오죽이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뭐 알쓸신잡이라든지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얼굴이 노출이 광고도 막 찍으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시대 참 지식인인데 저런 분이 너무나 감동 있게 읽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아니 보고 싶겠냐고요. 저분 팬도 엄청나게 많던데. 아, 고백서, 스탠다드 구문독해, 스탠다드 영문법 이런 책은 언제 홍보하나? 나중에 그 프리츠 하버가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그 소지품들 중에는 자신의 아내에게 쓰여진 편지 한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한테 붙이지 못한 편지인가 보네요. 그 편지 안에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너무 웃겨요.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의 죽음에 자기가 기여를 했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공기중으로부터 왜 질소를 끄집어냈잖아요. 그 방법이 이 지구의 자연 평형을 너무나 바꿔놔서 걱정이 들었다는 거죠. 아, 이 앞으로 이 세계의 미래가 이제 인류의 것이 아니라 식물의 것이 되겠군. 식물이 너무 살기 좋게 만들었어, 내가. 아, 이러면서 후회를 하더라. 죄책감을 느꼈더라. 이런 편지를 남기고 죽었답니다. 여보, 거기는 잘 있지? 아, 내가 정말 나름대로 인류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와이프, 먼저 간 와이프가 들었으면, 읽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편지를 남기고 죽었네요. 자, 프리츠 하버. 그러면 이제 프리츠 하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자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 읽으면서 알게 됐네요. 뒷부분에 보면은 뭐 슈레딩거라든지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뭐 이런 물리학자들 막 얘기가 나온대요. 아우, 재밌겠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역된 것이든 원서든 가리지 말고요.